나 투자 공부 진짜 열심히 한다. 이제 음식을 좀 건강하게 먹을 거야. 나는 책을 읽을 거야. 정도의 느슨한 문장이라면 솔직히 이거 잘 안 지키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언제 어디서 이걸 하면 되는지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대저택 라디오 주인장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굉장히 긴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습관, 내가 원하는 습관을 쉽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오늘과 내일 2부에 걸쳐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사실 하나는 알고 있죠. 습관은 여러분이 원하는 스스로의 정체성, 그러니까 진짜 되고 싶은 여러분의 모습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습관은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정체성을 세우고 진짜 큰 여러분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고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도구라고 제가 그동안 영상을 통해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여러분, 이 습관이 반복될수록 그 습관에 어울리는 정체성은 훨씬 더 강화되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을 고의적으로 진짜 스마트하게 잘 이용해야 하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이 원하는 정체성, 여러분이 진짜 되고 싶은 모습에 대한 그림을 대략적으로라도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습관계에서 최고봉으로 꼽히는 저서죠.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토로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과로부터 상상을 한 다음 그거에 걸맞는 습관을 쌓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습관을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 습관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진짜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제가 그동안 구독자님들께 정말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습관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자동화 시켜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거나 에너지를 막 들이지 않아도 내 잠재의식에 각인이 되어서 그냥 자동화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습관이거든요. 무언가가 자동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는 순간에도 그냥 저절로 되는 수준으로 되려면 당연히 그렇게 만들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필요할 거잖아요. 각인되기 전까지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부러 신경 써서 에너지를 투입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 에너지를 써가면서 일부러 신경을 바짝 써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귀찮고 어렵고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무작정 그냥 덤벼들면 그냥 보통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스마트하게 접근해야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분명해야 달라집니다. 인생은 생각하는 만큼 바뀝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우리는 진짜 보통 생각 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근데 이제부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인식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실화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저자가 응급의료원으로 일했던 한 여성의 실제 사례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가족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를 쓱 한번 봤는데 얼굴색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안색은 사실상 웬만한 사람은 알아차리기조차 어려운 정말 미묘한 차이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네, 아버지는 그 당시 손주도 보고 기분이 정말 좋은 상태라 딸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그녀가 쐐기를 박습니다. 아버지, 안색을 보니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몇 시간 후 아버지는 딸의 강력한 권유에 못 이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병명은 대동맥경화. 언제 심장마비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죠. 이 딸의 직관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네, 대동맥이 폐색되면 신체가 주요 장기로만 혈액을 보내기 때문에 표피 근처로는 피가 흐르지 않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 얼굴에 핏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일반 사람은 모릅니다. 신부전 환자들을 주로 봐온 이 여성만 가족들 중 유일하게 이런 패턴의 얼굴을 인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당시 판단은 아버지 상태가 정확히 어땠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정확히 설명은 할 수 없지만 확실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 그걸
안 거죠.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은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 전문가는 레이더 스크린에 깜빡이는 빛만 보고도 아군 비행기와 적군 미사일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전문성을 쌓아 올린 박물관 큐레이터들은 아까 아버지를 살린 그 딸과 같이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딱 보고 진품과 모조품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헤어 디자이너들은 손가락에 와 닿는 머리카락의 느낌만으로 고객의 임신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뇌는요, 예측 기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연습만 하면 의식적으로 그 일에 대해 막 생각하지 않아도 결과를 암시하는 그 신호들을 알아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관이고요. 우리 뇌는 경험을 통해 습득한 신호들을 자동으로 인코딩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 결정적인 무서운 장면이 나오기 전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고 눈을 딱 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이 신호를 포착하는 능력들이 쌓여서 습관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면요, 우리는 누가 지적하지 않는 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를테면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대화에 자꾸 끼어든다거나 하는 것들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당연하게도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 행동을 왜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다 좋은 습관만 지니고 있다면 전혀 상관없겠지만 나쁜 습관의 경우에는 이걸 버리고 싶어도 결국 버리지 못하는 경험이 계속 되풀이 된다는 거, 이것도 경험해 보셔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는요, 대부분 자기인식 결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바꾸고 싶은데 가장 큰 걸림돌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습관들은 슬금슬금 되살아나고 수천 번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걸 해도 괜찮나? 스스로에게 묻는 것마저 그만두고,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반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퇴근을 하면 소파에 앉아서 이제 넷플릭스를 딱 켜고 맥주 한 캔 가지러 가는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에 걸맞는 정체성을 쌓아가는 거. 밤에 혼술하는 사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매일 밤 혼술하는 이런 분들이 이 삶을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건 내가 갖고 싶은 정체성이 아니다. 웬만하면 나도 퇴근 후에 뭘 배우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싶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습관이 여러분이 원하는 정체성을 도와주는 습관이 아니라면 그 습관은 나쁜 겁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뭘 새로 더 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현재의 습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새 짐이 들어오려면 기존에 있던 짐을 빼야겠죠. 그리고 빼려면 기존에 어떤 짐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먼저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실 때 주중이든 주말이든 가만히 앉아서 아무 종이에나 여러분의 하루 패턴을 한번 적어보세요. 1. 일어난다. 2. 알람을 끈다. 3.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4. 욕실로 간다. 5. 체중을 잰다. 6. 샤워를 한다. 7. 이를 닦는다. 네, 방금 제가 들어드린 예시는 아침 일부분만 말씀드린 거고요. 매일 반복하는 일들을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가면서 쭉 적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적어보셨으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체성에 도움을 주는 습관의 동그라미를, 그에 반하는 습관에는 X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그냥 습관도 있을 거예요. 그건 그냥 두면 됩니다. 이걸 습관 점수표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아마 쓰고 나면 놀라실 겁니다. 아니, 내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습관이 이렇게나 없었다니, 혹은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습관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1년 넘게 운동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걸 그냥 인정하세요. 마치 제3자가 돼서 누군가의 그런 행동을 바라본다는 기분으로 말이죠. 폭식을 자주 한다면 다만 섭취해야 할 칼로리 이상을 먹어치웠다는 사실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SNS를 하느라 다소 시간 낭비를 했다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바로 이 목록화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보통 매일 늘 한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이런 식으로 목록화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해야 달라지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분명하게 하는데 드는 시간은 5분, 길어야 10분 정도예요. 이제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정체성에 반대되는 그 습관을 삭제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도쿄의 철도 시스템을 좀 가져와 볼게요. 정확히는 지하철이 아니라 기차 시스템이에요.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만약에 도쿄에서 기차를 타본 적이 있으시다면 철도원들이 좀 독특한 행동을 하는 걸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기차가 운행할 때 특정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걸 확인하면서 크게 외치는 행동을 의례적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기차가 신호를 받으면 철도원은 신호가 파란불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기차가 각 역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속도계를 가리키며 정확한 속도를 불러주고요. 기차 출발 시간이 되면 시간표를 가리키고 지금 몇 시인지 소리칩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직전 철도원은 플랫폼 가장자리에서 이상무 라고 외치죠. 저자 제임스 클리어의 아내도 여행을 갈 때 일본 철도원들과 유사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열쇠 챙겼고, 지갑 챙겼고, 안경 챙겼고, 남편도 챙겼고, 이상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후에는 단 한 번도 중요한 걸 빠뜨리는 실수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철도원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외치는 이 과정은 바로 실수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안전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무려 85% 이상의 실수를 줄여줬고 사고율을 30% 낮췄다고 합니다. 뉴욕시의 경우에도 일본처럼 외치는 건 아니지만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직원들한테 확인만 하라고 했는데도 2년 동안 잘못 들어온 객차율이 57% 낮아졌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도 이제 이걸 벤치마킹하면 되는 겁니다. 잠재의식의 영역인 이 습관을 의식적인 수준으로 철도원이 눈, 손, 입, 귀를 사용했다면 우리는 최소한 입과 귀를 활용해서 뭔가 잘못되기 전에 문제를 알아차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정말로 없애고 싶으시다면 그 행동을 할 것 같은 즉시 확인하고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방법을 해보세요. 이때는 그냥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 속으로 하지 말고 소리내서 말로 해보세요. 이런 경우에 속으로 말하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두 자아가 싸우다가 결국 본능이 이깁니다. 정크푸드를 먹는 습관을 없애고 싶은데 다시 과자로 손이 막 간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나는 지금 이걸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먹으면 바로 살찌고 혈당 수치 나빠지고 나 일찍 죽는다. 이렇게 해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자는 이렇게 확인하고 외치는 행동의 결과가 실제로 어마어마하다고 강조합니다. 보통은 옆에서 누가 막 정색하면서 그것 좀 하지 마, 안 좋아 라고 말하면 일단 그 행동을 멈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바로 내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을 격려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끄는 겁니다. 과거의 습관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1년, 5년, 10년 그렇게 가는 거 말고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고 다르게 해보자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먼저 삭제하지 않으면 좋은 습관을 새롭게 들여놓는 건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아침에 여러분이 늘 하던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딱 한 번 그걸 안 했는데 그날 하루가 왠지 내 마음처럼 안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느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걸 습관의 연쇄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도미노처럼 딱 하나가 넘어지면 줄줄이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버리고요. 이 습관의 연쇄작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화가 하나 있는데요. 프랑스의 철학자 드니 디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1765년 자신의 딸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결혼 비용을 마련할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 백과였던 백과전서의 저자이기도 했거든요. 이 책을 총애한 러시아 황제 예카테리나 2세가 그의 장서들을 1000루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5만 달러, 우리 돈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사들이면서 상황이 갑자기 역전된 겁니다. 네, 그는 딸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황색 망토를 하나 삽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명품 수트 같은 걸 하나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그런데 바로 깨닫는 거죠. 이 고급스러운 망토가 기존에 자신이 지니고 있는 아이템들하고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소지품들을 전부 다 좋은 것들로 바꿔야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렇게 결국 값비싼 조각상의 화려한 거울까지 집에 두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도미노가 와르르 무너지며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이런 행동을 가르쳐 디드로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험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옷을 사면 그 옷에 맞는 신발, 가방, 귀걸이, 목걸이가 막 필요하고 눈에 아른거리고, 골프를 시작하면서 골프백을 좋은 걸로 큰맘 먹고 하나 샀는데 트렁크에 골프백을 넣다 보니까 차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갑자기 막 볼품없어 보이는 거죠. 이제 나중에 필드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에 걸맞는 차로 좀 바꿔야겠다. 이러면서 소비는 이제 조금 전 디드로처럼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왜 괜찮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여기서 수입도 그에 걸맞게 크게 증가했다면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수입은 완전히 그대로다. 그렇다면 이거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첫 번째 도미노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행동들은 완전히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각각의 행동은 다음 행동을 부르는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 최소한 더 이상은 여러분 정체성을 방해하는 습관을 여러분 스스로 막 하면서 하루를, 기분을 망치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지금 당장은 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여러분 정체성에 반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딱 확인하고 안 해 라고 소리내서 말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이거 뭐 2, 3일 정도 아니면 일주일 정도 하다가 바쁘니까 또 까먹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두고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 진짜 1, 2초면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귀찮으면 정말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시간상의 문제일 뿐 여러분은 정말로 무조건 변합니다. 사람이 신기한 게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목소리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것, 이거 진짜 어렵다고 생각되고 그걸 언제 또 습관으로 만드나 생각이 들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먼지 쌓이듯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습관, 제일 대표적인 게 운동이죠. 이 큰 습관은 실행 의도를 정확히만 하면 그 빈도수를 계속 늘려갈 수 있어요. 이게 좀 와닿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영국에서 248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운동 습관을 들이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피실험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 A그룹은 통제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만 실시했어요. 두 번째 B그룹은 동기부여 그룹입니다. 이들이 하는 운동을 추적하는 건 물론이고요, 운동의 장점들이 적혀있는 자료들 몇 가지를 읽게 했어요. 그리고 운동이 관상동맥 질환을 어떻게 막아주는지, 심장이 얼마나 더 튼튼해지는지에 관한 프레젠테이션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C그룹은 B그룹과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동시에 다음 주에 언제 어디서 운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야 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계획표를 만들었어요.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최소 20분 동안 격렬한 강도로 웨이트를 할 것이다. 이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룹, 그러니까 A와 B그룹은 약 38%의 사람들이 최소 주 1회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C그룹은 무려 91%의 사람들이 최소 주 1회 운동을 했는데 이건 평균 수치의 2배 이상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네, 중요한 건 시간과 장소예요. 이 시간과 장소를 문장으로 명확하게 적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행 의도고요. 이 실행 의도가 습관을 유지하고 목표를 이루게 하는데 진짜 엄청난 효과를 준다는 연구는 수백 건도 넘게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인지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미리 자신과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태도, 사실 이게 전부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딱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목표는 얼마나 분명한가요? 분명해야 바뀝니다. 사실 사람이 목표가 있어도 하루 종일 일어나는 별별 일들을 겪으면서 순간순간 사실 그 목표에 반대되는 작은 예외들을 허용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연하게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정체성에서 또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완벽주의자가 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의 지금 목표가 나 투자 공부 진짜 열심히 한다, 이제 음식을 좀 건강하게 먹을 거야,
나는 책을 읽을 거야 정도의 느슨한 문장이라면 솔직히 이거 잘 안 지키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언제 어디서 이걸 하면 되는지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약속하는 거랑 똑같이 정확히 똑같이 생각하셔야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약속할 때 진짜 꼭 만날 사람이면 정확한 날짜, 시간, 장소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한테는 장소랑 시간 안 말해주고 언제 한번 봐야지 정도의 수준으로만 말해주고요. 똑같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느슨한 문장이면,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동기가 솟아오를 때까지 타이밍만 재다가 포기하는 단계를 무조건 겪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내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내가 그렇지 뭐 라고 결정 내리고 포기하잖아요.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연구자들은 이 실행 의도 문장이 심지어 투표율까지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투표를 하러 갈 때 어느 길로 갈 건지, 몇 시에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건지 물어본 결과 진짜로 투표율이 올라간 거죠. 그냥 막연히 투표를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식으로 물어봐주고 시간과 장소까지 분명하게 체크를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고 정말 애는 쓰는데 막막하고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로 그게 뭐든 부디 손으로 써보시라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잖아요. 습관이 그 정체성을 만드는데 여러분을 정말 엄청난 힘으로 도와줄 거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좋은 습관들이 계속 쌓이면 이게 나중에는 거대한 큰 습관이 될 테고요.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습관의 연쇄 작용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은 완성됩니다. 첫 번째 도미노를 어떤 도미노를 선택할 것이냐, 그 문제인 거예요. 작가 제이슨 초바이크는 말합니다. 우리는 대개 의식적으로 운동하러 간다. 하지만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듯이 우리가 보통 운동하러 가던 그 시간이 되면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한다 라고 말이죠. 네, 이런 습관의 자동화는 바로 실행 의도와 습관 쌓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여러분 모습을 잠재의식에 심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제 영상 인수분해 시리즈 온라인 강의, 그리고 얼마 뒤에 출간될 저의 책에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시각화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삶, 그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미리 보기 했다면 이 일련의 과정들은 그냥 밥 먹는 과정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도, 정말 하나도 안 힘들게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밥 먹을 때 일단 수저로 밥을 떠서 먹고 그 다음에 국을 먹은 다음 젓가락으로 바꿔들고 반찬을 짚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하루를 명확하지 않게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분명하게 적어서 여러분이 직접 원하는 것들로 바꿔내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